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자녀의 그 불안 요소, 그래서 불안이 높은 자녀를 어떻게 부모가 도와줄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녀의 그 불안 요소는요, 상당히 거의 학생들이 이런 느낌을 느끼죠. 예, 느끼는데, 이거는 부모님이 세심한 관찰이 있으셔야 돼요. 예, 부모님이 세심한 관찰이 있어야 되고, 자녀들이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반대로 그 부모한테 SOS를 보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요즘 그 사회가 심각하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가. 부모님들은 학업이나 학습에 관심이 많으신데, 내 자녀의 정서나 불안 요소,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불안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해소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학생은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마음이 이제 정서가 안정되고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그런 불안 수치를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불안 수치는 과학적으로 나와 있죠. 엄격한 부모보다 자상한 부모가 불안 수치가 낮습니다. 학생들이. 네. 그래서 부모들은 이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자녀의 상태를 보시고, 이런 발견을 빨리 하셔서, 대처를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자, 불안 요소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아이들이 그 학교 생활이라는 건요, 하루의 생활이라는 건 엄청나게 힘든 저는 극한 직업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 와서 친구 관계 있죠. 담임 관계 있죠. 뭐 수행평가, 학원에 가서 또 숙제, 시험, 이 여러 가지가 이게 속해 있거든요. 그 때문에 부모는 높은 불안을 호소하는 아이에게 그럼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이냐. 첫 번째가 가정 환경이 자녀를 공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엄격한 부모보다 자성한 부모가 불안 수치가 낮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된 가정이라면 부모에게 그 도움을 요청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요청합니다. 부모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제 불안이 해소되는데, 좀 권위적이고,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고, 되려 혼날까봐 얘기를 안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부모와 자녀가 이제 거짓말이 자꾸 생깁니다. 거짓말이. 엄마한테 안 들키려고.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부모님한테 좋은 것만 얘기를 해요. 예. 자기 힘든 거 얘기 안 하는 스타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에게 이 불안은 제일 중요한 게 마이너스가 되는 게 학업이죠. 예, 학업이고 또 이게 불안 요소가 많은 아이들은 친구 관계도 원만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자녀를 공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녀와 이제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에서 한마디로 그거죠. 아이들이 이제 편하게, 네.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편하고 엄마한테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전에 부모님과 아기 간의 그런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녀에게 부모는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갖춰야 한다. 예, 부모님이요. 제 말은. 자, 부모가 불안하잖아요. 그럼 자녀가 또 불안합니다. 부모가 불안하다면 그 감정이 그대로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부부싸움도 얘기한 게 있는데, 그 상황이 그대로 자기한테 밀접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침착하게, 부모님이 반응을 못 한다면, 아이의 학습 효과,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서, 성격, 그리고 성격 형성 등 모든 기초는 부모님을 봅니다. 예. 그 정서에 있어서 뭐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돼 있죠. 그 가정의 부모님을 보고 자녀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보고 자라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올바른 그 정서, 불안 요소 같은 게 없으신 거, 이런 게 학생에게는 상당히 효과적이죠. 예. 세 번째, 자녀들이 불안을 느끼는 목록을 파악하고 자녀를 위해 부모는 시기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 자, 우리 아이가 지금 불안 요소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여러 가지를 파악도 하셔야 되고요.
아이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 그 아이의 그 행동이나 주변에 이익이 들 수도 있고요. 자, 자녀의 불안은 실패에 대한 불안, 또 미래에 대한 불안, 학업에 대한 불안, 또 친구에 대한 불안 등등입니다. 등등. 여러 가지 힘든 사항이 있죠. 예, 이럴 때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 얘기해 줄 수 있고요. 실패의 결과를 보지 말고, 부모님들이 너무 결과를 중요시 하잖아요. 몇 점 받았어? 뭐 했어?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지 마시고, 어떤 과정에 어머니들이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그 학습적, 그런 불안 요소 학습이 떨어진다 할 때는 부모님 빨리 학습 방법 그럼 다시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녀와의 학원이나 과외, 학습 방법도 빨리 바꿔야 되겠죠? 여러 가지로. 예. 그 때문에 사춘기의 자녀들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관계 형성입니다. 관계 형성. 이걸 못해요, 애들이. 그래서 관계 형성이나 불안이 많은 아이들은 학습이 저하됩니다. 친구 관계가 이제 형성이 안 되고요. 그냥 혼자 노는 겁니다. 예. 밥 먹을 때 혼자 먹는 아이들이 있죠. 예.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이 불안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폭력으로 변하죠. 제가 참 얌전한 아이인데 저런 일을 저질렀네? 하는 게 바로 그런 건데, 폭력, 또 불안의 요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막 엉뚱한, 그러니까 정말, 착실한 애인데 쟤? 이런 애가 폭력대책위원회에 뭐 심의에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다음에 항상 본인들은 공부보다 자녀의 불안 요소나 정서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런 불안 요소가 너무 심하다. 이거 지나치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당연하게 어머님들, 어떤 병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전문가를 빨리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죠. 예. 이걸 내비두면 이 학생만 힘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습적인 면도 그렇지만 부모님들 그 자녀의 정서나 이런 거에 관심을 더 두시고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그 학생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 생활이나 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